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잊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주식하기 전과 후로 나뉘어. 네, 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 별그대의 OST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별그대 OST를 부른 이유는 이 국가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던 대표적인 드라마여서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요. 오늘장 윤재 초이스 예측이 가시죠? 사실 수급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다 예측하셨을 겁니다. 지금 보신다면 두 가지의 차트를 우선 들고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확실히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 문화산업이 커지고 있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규모가 대폭 성장을 했다. 하지만 한한령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수혜를 보지 못했는데 2017년 처음에 사드 배치 보복 조치로 한한령이 터졌을 때 산업연구원에서는 연간 그 피해 금액이 15조 원, 미래전략연구소에서는 20조 원이 넘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한령 해제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5월 달부터는 확실한 봄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오늘장 초이스로 들어가 봤습니다. 제목 띄워주시죠. 이번에는 진짜일까?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기지개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오늘 보신다면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승하는 종목들 잘 따져보시면 관련된 종목들이 대폭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윤재 초이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띄워주시죠. 네, 전랑 외교, 늑대 같은 외교다라는 뜻을 의미하고요. 미소 외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동안 상대 국가들에게 조금 무서운 버전을 보여줬던 중국의 외교 방침이 이제는 우호적인 방식으로 미소 외교로 급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11월 달부터 무비자 입국을 상대국들에게 포함을 해주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의 방식이 급변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한령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시죠. 한국 콘텐츠 금지령 일명 한한령 해제 시행일은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8년 만에 지금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예상되는 효과로는 특히나 소비재 산업 쪽으로 생산 감소 효과가 그동안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쪽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수혜 기대감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지금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과 중국이 올해와 내년에 차례대로 에이펙 정상회의의 주최국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거는 중국 측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로는 두 번째 이유가 가장 크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과 우호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한한령 금지로 인해서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경제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내용들, 배경을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정말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생각보다 중국 상장 기업은 오늘 크게 오르진 못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일부 종목들만 빨간불을 켰고 그 상승폭도 시원하진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행과 카지노, 면세점, 항공 이쪽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부류로 한번 묶어봤는데 여기서는 가장 강력한 슈팅을 보여준 쪽이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다. 11월 때 무비자 입국 소식으로 인해서 강력한 슈팅이 나왔던 종목들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그리고 의료와 화장품, 소비주 쪽이 아주 강력하게 그 모멘텀을 탈 것이다 라고 조금 전에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보신다면 의료 관련된 종목들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감성 코퍼레이션이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해서도 물론 요새는 중국보다는 미국향, 유럽향으로 수출을 뻗어가고 있지만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급등 시세가 많이 나왔고요. BL팜텍은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니모리가 뒤를 이어서 두 자릿수대의 급등세를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보신다면 가장 강력한 쪽은 콘텐츠 쪽에서 나왔습니다.
엔터 콘텐츠 게임주 내에서 지금 상한가 종목이 몇 종목인지 모르겠습니다. 6가지 종목이나 무려 상한가에 도달하게 되면서 이쪽이 확실히 수혜주로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 관련된 종목들, 콘텐츠,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도 이렇게나 강력한 슈팅을 보여주는 그 배경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레 컴퍼니의 김민성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연이틀 뵙습니다. 오늘 저희 웅 이사님이 하루 좀 안 나오셔가지고 대타를 해주신다고 어제 듣긴 했는데 연이틀 보니까 이렇게 또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았으면 더 좋았으려만 그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쉬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한한령 이슈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또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유동성 자금의 이탈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좀 밀리긴 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장은 없다 보니까 지금처럼 단기적인 조정을 이제 흘러주는데 그 속에서도 지금처럼 개별 장세가 이어지는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뭐 투자할 때는 좀 포인트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매매하기 좋은 환경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좀 유의미한 상승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유동성이 계속해서 늘어나야지만 신규 자금들이 계속 시장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강세장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 건강한 조정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조정은 그동안 너무 강력하게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 이후에 뒤이어서 기다릴 슈팅을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나눠봤고요. 오늘장 윤재 초이스 많은 분들이 다 예측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관련된 소비 종목들,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기지개를 펴내는 모습이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쉬어가면서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도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이 섹터로만 좀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수급이 그냥 다 쏠린 것 같은데 네. 이쪽 정말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 저는 의문이 한 가지 들었던 게 맨날 한한령 해제 이제 진짜 될까? 이런 이슈는 계속 있었지만 네. 중국 고위 관계자가 실제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 믿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저도
비슷하게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이제 언제 갑작스럽게 말을 돌릴지 모르는 네. 게 또 중국에 대한 정책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믿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K컬처가 굉장히 또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한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은 GDP 성장률이 계속해서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한한령을 유지를 했을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대한 콘텐츠 굿즈라든지 이런 거를 중국에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도 계속해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 정책을 계속해서 하면서 GDP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한한령을 지속적으로 해서 크게 좋을 건 없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에 대한 좀 견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중국 정권은 이제 미국이냐 우리냐 이걸 하나 선택해라라는 식의 정책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유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미국과에 대한 좀 중재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스탠스로 계속해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경제적인 요건이라든지 성장력에 대한 모멘텀을 보더라도 한한령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한테는 독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한국은 오히려 중국 없이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한령을 유지하더라도 여기에 업황에 대한 쇼크는 크게 없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진짜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라진 스탠스가 보인다라는 점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그걸 고스란히 반영을 한 것 같아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그동안 안 올랐던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정말 신기했던 게 제가 조금 전에 최대한 분류를 해가지고 차트를 좀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컨텐츠 쪽, 엔터, 게임 이쪽으로 완전 더 강력하게 좀 밀어준 것 같고요. 생각보다 다른 쪽에서는 좀 시세가 전체적으로 플러스긴 하지만 강력한 슈팅은 안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질문이 그래서 이겁니다. 엔터, 게임, 콘텐츠 이쪽으로 확실한 수급이 몰릴 만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엔터는 그동안에 계속 이제 관세에 대한 무풍지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만큼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YG 계열사가 오전부터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었는데 엔터 쪽은 아무래도 올해는 이제 아티스트 라인업에 대한 확대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월드 콘서트 투어 일정이 공개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엔터 쪽이 좀 우선적으로 치고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한령의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엔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OTT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풀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콘텐츠 제작에 대한 좀 범주가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고 수혜가 많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 오피스에 대한 좀 실적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많은 콘텐츠 기업들이 OTT 플랫폼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넷플릭스 쪽에서는 좋은데 콘텐츠 제작 쪽에서는 좀 고정 지출이 굉장히 많아서 네.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중국에 대한 내수 경제 규모 시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좀 수익에 대한 개선을 좀 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보지 않을까 이런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콘텐츠 쪽도 좀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앨범 판매량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이미 좀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중국에서 정말 잘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모멘텀이 되어서 한 번 더 강력한 슈팅을 보여준 것 같다라는 이사님의 의견을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사님께서 들고 오신 또 종목들이 제가 들고 온 종목이랑 좀 겹쳐요. 그래서 네. 지금 바로 이사님의 종목 두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요. 콘텐츠 쪽입니다. 한쪽은 콘텐츠 종목 중에서 대표적인 콘텐츠를 중앙 그리고 한 가지는 엔터 쪽에서 디어유를 또 들고 오셨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네. 콘텐츠 쪽에서 가장 강했던 건 그 우영우 네. 그 만든 제작사죠. A스토리가 상한가를 제일 먼저 갔던 걸로 알고 있고 엔터 쪽에서도 다른 종목들 조금 더 강력한 슈팅을 보여준 종목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두 가지 종목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좀 선택 종목으로 좀 가져왔고요. 비선택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같이 좀 이벤트성으로 돌발적인 상승을 해야 하다 보니까 네.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비선택 종목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비선택 종목은 콘텐트리 중앙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흑백요리사 제작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됐는데 흑백요리사 굉장히 흥행을 했는데도 그쵸. 신기하게 이 주가는 안 갔습니다. 네.
계속해서 바닥에 있었는데 왜 그런가 그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유심히 보니까 정말 이제 적자가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그래서 화면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실적 자체가 오랫동안 지금 영업이익이 연속으로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수익도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적자폭은 어느 정도 줄고 있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이제 적자폭이 계속해서 커진 만큼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자본금 확보를 위해서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도 같이 함께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박스오피스에 대한 좀 침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드라마틱한 턴 어라운드를 지금 당장 개선하기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실적을 잘 만들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불구하고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실적에 대한 개선은 속도가 좀 더뎌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같은 슈팅은 약간 오버슈팅이 아닐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어서 조금은 주의하자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장기간 우하향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오늘 또 갑작스럽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오랫동안 계단식 하락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앞전에 있었던 악성 매물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은 매물대가 최근 들어서 들어가 있는 게 18,000원대 구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10,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를 하시고 수익을 보시는 분들보다는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런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더라도 악성 매물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한 트리거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콘텐츠리 중앙은 지금 여기에 대한 산업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뭔가 킬러 콘텐츠라는 명확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콘텐츠가 지금 당장 바로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뎌질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계속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세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주의의 선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의 의견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은 실적의 익힘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적 자체가 이분하게 익지 않아서 저는 보류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흑백요리사의 명대사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비초이스 종목이고요. 그럼 디어유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어유도 엔터 종목들 다른 종목들이 많은데 플랫폼 쪽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엔터 종목 다른 종목들을 제외하고 이쪽을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알령이 없더라도 좀 제대로 된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알령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디어유는 진작부터 좀 중국에 대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디어유는 텐센트 뮤직이랑 협업을 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 디어유랑 같이 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에 대한 아티스트 라인업이라든지 여기 음원 스트리밍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수혜가 같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까다로운 게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기업이 중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중국에 있는 기업이랑 같이 협업을 해야지만 열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지금 중국 내로 출시하기 위해서 중국계 기업들이랑 계속해서 협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어유는 텐센트 뮤직이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한국 아티스트, 중국 아티스트 모두 이제 버블 서비스를 같이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내수 팬층들이 굉장히 좀 크게 팬덤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수 경제에 대한 사이클만 수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커다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제대로 받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센트 뮤직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유료 가입자가 1억 1,900만 명이 넘어가는 굉장히 커다란 대형 플랫폼인데 이 유료 플랫폼에 대한 구독자들을 같이 연계를 해서 버블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수익성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어질 수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아티스트들도 버블에 들어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팬덤도 바로 빠르게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라 지금 한알령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텐센트 뮤직에 대한 협업만 보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서 좀 선택에 대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알령 해제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이슈까지 있는 종목입니다. 텐센트 뮤직과의 협업 가능성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갭상승을 보여주면서 확실한 슈팅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친 종목인데 이렇게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
올라가면 디어유 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디어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오늘 윤재 초이스랑 이사님의 종목이 좀 겹치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적으로 제 재량으로 네. 한번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조선주가 오늘 급락을 펼쳤습니다. 어제랑 오늘 시장이 180도 달라졌잖아요. 네. 어제는 추가적인 신고가를 보여준 쪽이 조선, 방, 원 중에서 조선만 살아남았었는데 오늘 가장 크게 급락한 섹터가 또 조선이었습니다. 네. 이쪽에 대한 이야기만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 뭐 조선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들이 좀 쏟아졌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갔던 자금들이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오면서 수익을 실현을 해야지만 밑에 있는 이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순환에 대한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약간에 대한 쉬어가는 모습인데 그 산업에 대한 악재가 있어서 이제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약간에 대한 쉬는 구간 여기서 쉬다 보니까 나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로 이제 갈아타야겠다라고 이제 일부 이제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좀 밀리기 시작을 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시장에서 커다란 신뢰를 갖고 계속해서 올라갔던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가격에서도 굉장히 높은 구간이지만 네. 추격적인 매수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이제 약간에 대한 조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차익 매물만 쏟아진 게 아니라 패닉셀도 같이 이어지고 이제 손실인 분들이 손절로 같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하락에 대한 폭이 좀 더 과격하게 빠진 게 조선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조선업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수주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최근 들어서 SMR을 탑재한 이제 엔진을 빼고 SMR을 탑재를 한 그런 선박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모멘텀을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고 여전히 올해는 우리가 급하게 팔 이유는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급하게 팔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오니까 이걸 기회로 들어갈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떨까요? 근데 사실 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지금 조선업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순환매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고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심택만 하더라도 단기간에 벌써 네. 100%가량 상승을 했고요.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자분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끌고 가는 영역이라서 급하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도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가 있고 좀 더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우리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채워가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섣부르게 신규 진입은 아직은 조금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참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봤는데요. 보유자의 영역에서 조금 더 마음을 차분하게 내려놓으시는 게 낫겠다라는 점 이야기해 주셨고요. 하지만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서 견디시는 그런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디어유 한번 살펴봤고요. 플랫폼 관련된 종목으로 엔터 섹터 내에서도 텐센트 뮤직과의 협업 기대감이 더욱더 붙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장 이사님의 초이스는 디어유 체크해봤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도 장난이 심하네요 라는 내용들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다른 시장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움직임이 자주 포착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밑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자양분과 무지개님의 종목입니다. 닉네임이 참 좋은데 이 종목도 자양분을 잘 받아서 씨앗이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삼부토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790원에 10%입니다. 그런데 이슈가 참 안 좋죠. 관리 종목의 유중이라니 물타기를 더 해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얼마의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할머님의 종목이신가 봐요. 손자분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추가 매수가 약간 이 종목은 추가 매수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관리 종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매수가랑 괴율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 근데 비중이 10%면은 그냥 일단은 보유하시다가 반등 줄 때 매수가 생각 안 하시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입니다. 그래서 제 화면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네. 지금 매출액이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적자폭이 굉장히 큽니다. 단기 순이익은 1,000억 원 이상, 1,110억 가량을 이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이 적자보다 더 이제 안 좋게 볼 수가 있는 게 유보율이 자본 잠식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자본이 잠식되고 있는 기업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감자로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자본 잠식률을 좀 피하기 위해서 감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10개에서 뭐 1개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제 평단가를 이제 높이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상장 폐지는 피할 수는 있겠지만 거래 정지도 피할 수가 있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한테는 피해가 고스란히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비중을 늘린다라는 거는 이제 리스크가 그만큼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분율을 보시게 되면은 최대 주주가 지금 보유 지분은 3%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진짜 뭔가 이제 변동성이라든지 뭔가 외부적인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리스크들이 굉장히 클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종목은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대 주주인 DYD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환기 종목인 상황이고요. 네. 이제 동전주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도 종목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삼부통원도 마찬가지로 최대 주주가 3%밖에 없지만 마찬가지로 같이 동전주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여기서 상승에 대한 트리거 역할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생기면서 단기간 이제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은 뭔가 동전주에서 감자가 결정되고 나서 200원으로 뚝 떨어졌다가 뭐 3연상 가면서 600원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거래 정리되고 뭐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흐름을 기다리면서 베팅할 수는 없다 보니까 리스크를 더 늘려가지는 않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단은 비중 10%에서 더 늘어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일부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좀 그리고 관리나 환기는 일단은 주의하는 그런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감사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반등 나오면 무조건 빠져나와야 되는 종목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반등이 좀 세게 나와서 저희 시청자분께서 손실이 좀 극소화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나겸님의 종목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인데 29,900원입니다. 다행히 비중은 3%거든요. 앞으로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올라갈 때 최고점 부근에서 사셨습니다. 그래도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대장이기도 하고 이 조전 방원 중에서 원전이 가장 뒤늦게 슈팅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네. 전망은 계속 긍정적이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게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이제 전망은 좋죠. 당연히 이제 원전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원전이 좋다고 하는 게 사실 작년 말 전부터 계속해서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는 리스크를 그만큼 너무 크게 가져갔다라고 그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제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토마토 증권통에서
대해서도 다양한 산업을 얘기를 하면서 좋은 산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주가에 반영이 안 되면은 그게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산업에 대한 방향성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본연의 가치로 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2만 원대 깨면서부터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2만 5천 원을 돌파하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급하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서서히 올라가다가 대량에 대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일부 변동성을 크게 보여줄 때는 올렸던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나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더 바로 올라갈지 그거는 흐름을 봐야겠지만 대부분에 대한 사람들은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왔을 때 매수세도 강하지만 그만큼 매도세도 강하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한 구간이 거의 3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신 건데 그때 구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는 구간이었어요. 그러면은 남들은 수익을 챙기려고 매도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 그 물량을 잡아줬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내가 들어간 위치 자체가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를 일부러 선택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기회비용은 빠르게 좀 수익을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은 3% 정도 들어간 거는 좀 칭찬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긴 호흡을 바라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늦더라도 지금 잡아놓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라든지 변동성이 만들어졌을 때 비중을 더 늘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면은 차라리 지금같이 조금씩 조정을 받을 때 계속해서 좀 하방에 대한 지지 라인을 확인할 때까지는 좀 기다리셨다가 좀 깊게 조정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24,700원대까지도 뭐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때 부분에서는 좀 비중을 다시 한번 늘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애매하게 좀 떨어져가지고 음봉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은 너무 빠르게 비중이 높아지면서 평단 관리도 사실 안 되고 수수료만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1차 매수보다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부터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바닥이 어딜지 그거부터 확인하시고 나셔서 추가적으로 비중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손절가를 조금 짧게 잡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28,000원대 라인 잡으시고 여기 이탈하면은 손절하시고 여기 라인 지켜주시면은 추가적인 반등 나올 때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다 좋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가가 오르고 있을 때 급하게 무리하게 매수를 하시면 당연히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다소 아쉽긴 한데요. 비중 자체가 3%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보유하시면서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29,900원인데 28,000원 라인이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정리하시는 전략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써니님의 종목 가볼게요. 오늘도 변함없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LS 에코에너지 42,000원에 20%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쪽은 사실 보유하고 있는 그냥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3법 이슈로 인해서 이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올라왔었어요. 근데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밀리죠.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전선 쪽에 대한 좀 케이블 모멘텀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풍력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상 이제 장기 지속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저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에 대한 산업들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제 재생에너지를 포기하고 원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풍력이라든지 이제 수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이런 쪽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딜레이가 너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전력 공급망을 이제 늘려가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데는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좀 손익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원전을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풍력에 대한 모멘텀으로는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약간은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선 케이블에 대한 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에 대한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수혜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수익성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특히나 LS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전선 케이블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베트남 쪽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새 들어서 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을 많이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라든지 베트남 쪽에 대한 GDP 성장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베트남은 인구수가 1억 명이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한국의 2배죠. 2배가 넘어가면서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좀 앞으로는 더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서 아마 여기에도 계속적인 투자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LS 에코에너지에 대한 수익성도 좀 많이 높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뭐 환차액에 대한 좀 메리트가 없는 구간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실적에 대한 기반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성장에 대한 모멘텀 이어갈 수가 있고 LS 그룹주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좀 수주도 계속 늘려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미국 여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그룹사에 대한 실적이 같이 연계성이 있게 움직여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여력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 종목도 아직까지는 하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좀 바로 반등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비중을 좀 추가적으로 늘린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하방이 어디까지 이어질 건지 이거를 1차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 구간이었던 구간이 지금은 지지 라인이 되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39,800원대 라인에서 이제 39,000원 라인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비중을 조금 평단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39,000원 라인대를 깨지 않는 거 확인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좀 평단 관리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 라인을 깬다라고 하면은 오랫동안 기다리시기보다는 비중을 일부 축소라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 라인을 크게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목표가는 5만 원까지 일단 다시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구간을 돌파를 강하게 한다라고 하면 사실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홀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5만 원 제시가 됐었는데 5만 원 돌파가 나오고 나서는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서의 가능성 기다려보면서 홀딩해 보시기를 권해주셨다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배님의 종목이고요. KH 바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0원에 20%인데요. 이야기를 남겨주신 게 수주 소식도 많은데 참 어렵습니다. 반응이 영 시원찮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 종목이 사실 그 폴더블 폰, 휴대폰 부품사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의 부품사로 공급을 한다라는 이슈까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신 것처럼 수주 소식이 들려와도 주가가 이렇게 시원하지 않게 움직이고 있어서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로봇 모멘텀 붙으면 다 가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왜 소외받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시장이 우선적으로 좀 주목을 받아야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종목이 있는데 정말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앞으로에 대한 미래도 굉장히 좋고 정말 이거는 대박 종목이다라고 내가 해서 찾아도 이제 나만 알고 있으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는 게 최우선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우하향을 했을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이 KH 바텍이라는 종목을 아시는 분이 많이 없었던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이제 주가 상승폭이 조금 더디긴 하지만 거래량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바닥에서 굉장히 좀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는 많은 시장에 대한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을 했을 때 언제든지 호재성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지면은 과거랑은 좀 다른 모멘텀으로 더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평단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홀딩을 하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바닥을 찍고 이 7,550원 라인대까지 우리가 잘 버티고 나서 서서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7,550원에서 9,920원까지 오랜 기간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 흐름 조금만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남아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FPCB에 대한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을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AI 폰에 대한 수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폴더블 폰이라든지 AI 폰 갤럭시 S25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롭게 기능이 업데이트되면서 더 좋아진 핸드폰이 개발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침체되어 있던 핸드폰에 대한 시장이 새롭게 AI 폰이라는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새롭게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들어서 PCB에 대한 모멘텀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FPCB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힘들어도 우리가 무리하게 좀 대응을 하면서 손절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 시간이 해결해 줄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은 좀 여유 있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항상 목표가 여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4,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계속해서 다른 종목 이제 힘들게 트레이딩 하실 필요 없이 이 종목으로 계속 홀딩 하시면은 그래도 수익에 대한 결과까지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유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애 상대를 픽할 때는 남들 눈에는 그냥 전향인데 내 눈에 콩깍지를 끼게 해줄 만한 그런 사람이 좋은데 시장에서는 종목 선택할 때 남들 눈에도 다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필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적 괜찮고요. 기업 자체도 좀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못 가나 싶더라도 너무 좀 무리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완두콩님의 종목이고요. 네오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00원에 5% 수익을 보고 일부 남겨둔 건데 잘하셨네요. 이것도 매도를 해야 될지 질문 주셨습니다. CXL 참 핫했는데 또 밀리죠. 근데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계속 좋은 흐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은 뭐 단기적인 건강한 조정, 이 정도의 조정이면은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시장 대비해서 한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시청자님께서도 이제 수익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SSD에 대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에 대한 SSD를 개발을 하고 핸드폰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시작을 했고 SK도 이제 따라가기 시작을 했고 마이크론도 따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낸드 플래시 SSD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도 SSD가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SSD가 없이 메모리 반도체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전력 공급이 끊겼을 때 모든 데이터가 날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없더라도 데이터가 유지가 될 수 있는 SSD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리고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 이쪽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시장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SSD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오섬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대한 흐름 같이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CXL에 대한 모멘텀도 좋은 소식을 보여줬습니다. 준비가 거의 다 되고 있다.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가 CXL에 대한 호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도 움직이는 모습. 그래서 CXL에 대한 이제 모멘텀은 시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알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고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난 거지. CXL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 당장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꾸준하게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오셈은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약간의 익절 라인을 좀 잡아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추세를 강하게 이탈하는 22,260원대 라인을 좀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좀 수익을 먼저 챙기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라인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다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16,000원대가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절반 정도라도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나서 추가적인 반등 여력을 확인하시는 게 그래도 리스크 차원에서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16,000원대 돌파해서 수익 챙기시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더 상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오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네오셈을 비롯해서 IT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 잘 가다가 좀 브레이크가 걸린 듯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모멘텀 여전히 불씨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00원까지는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명선님의 종목 SP 시스템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60원에 10%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사님 오실 때마다 좀 특징이 있어요. 종목들을 매수한 자리가 거의 비슷한 부근에서 종목들이 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특징은
그렇다고 큰 손실도 아니고 좀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SP 시스템즈도 지금 평단가가 1,560원이니까 고점 부근에서 급하게 좀 같이 따라 타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게 또 추격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네. 그게 좀 걱정인데, 아마 또 가는 종목만 가고 이제 맞아요. 개별 장세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네. 나만 수익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매매를 요럴 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또 이제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오늘 갔던 종목은 내일 빠질 수도 있고요. 내일 빠졌던 종목이 또 모레 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는 종목을 뒤늦게 쫓아가면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좀 좋은 종목을 사놓고 나서 나의 차례를 기다리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때마다 좀 강한 시세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좀 강한 시세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하고 상방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거의 이제 100%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바닥에서 100%가량 상승한 종목들은 보통 이제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한 30% 정도 가격 조정을 주고 나서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원웨이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 과열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투자 과열이 될 수도 있고 뭐 단일가 매매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신기하게도 이제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제동이 걸리는 제약들이 많습니다. 이제 하락을 하는 제동보다는 상승에 대한 제동이 많은데 그만큼 포모 현상이 무섭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이제 제재를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 단발적으로 100%가량 상승한 종목들은 여기서 한두 번 슈팅만 더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단일가라든지 투자 과열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올라간 종목은 나랑 인연이 아니구나라고 좀 생각하는 게 가장 속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미 좀 잡으셨으니까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라인에서 이제 1,560원 구간이 이제 매수가 거의 고점 구간입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우선적으로 잡아드리면은 지금 9,300원대 라인 요 구간을 좀 지지라인을 받는지 그거를 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라인을 깬다라고 하면은 지지 라인이 다 깨지기 때문에 하방이 좀 8,000원까지 크게 열려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오지 않도록 손절 라인을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라인을 돌파를 하고 잘 버텨주고 나서 상방으로 추세를 돌린다라고 하면은 좀 그동안 많이 오른 게 있다 보니까 크게 욕심 내시기보다는 그냥 11,500원대 라인 잡고 바로 익절하신 다음에 좀 리스크 덜한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시스템즈 살펴보셨습니다. 주가가 너무 오르고 있는 종목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당연히 더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주가가 올랐을 때 따라타기보다는 내 종목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 더 낫다라는 조언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 잘 지키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오랜만에 신규 상장주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펀 헐님의 종목이고요. IST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 종목이 그래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서 상장한 날 요새 상장 종목들이 주가가 참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생각보다 잘 슈팅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그때 고점 대비로는 아직 회복은 못하고 있는데 평단가가 2만 원 2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근데 좀 기본적으로 약간 기계적으로 신규 상장주는 안 건드린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좀 이제 긍정적인 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주의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수익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신규 상장주가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고점 뚫고 나서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근데 보통 거기에 대한 특징들은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차트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슈팅이 나올 때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IST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언제 수익을 낼 수가 있느냐 공모 때에 들어가서 이제 상장할 때 수익을 나오는 경우가 수익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좀 이례적으로 에코프로 머티 같이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다가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흘렀을 때 상방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우하향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행히 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이 약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방이 아니라 하방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장기적인 하방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좀 강하게 잘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비중이 한 20% 정도 되시니까 손절 라인이 더욱더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켰던 이제 저가 라인이 19,620원, 19,620원 라인인데 여기 라인 좀 여유 있게 잡아서 19,500원대 라인을 깬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그냥 손절을 하고 나서 다음 타점을 노리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방에 대한 변동성 나올 때마다 이제 목표가보다는 그냥 바로바로 조금씩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차트가 안 만들어지는 거는 기술적인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일적인 변동성에 따라서 이제 바로바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바로바로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분할 매도로 리스크는 줄여가는 전략이 가장 중요한 게 신규 상장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들은 저희 멘토님이 추천하시진 않는다고 합니다.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디테일한 상담 내용 조금 더 분석을 해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아롬님의 종목 TCC 스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0원, 50%예요. 예전에 손절을 하고 나왔다가 이번에 거래가 실려서 좀 담아봤습니다. 대응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 아롬님께서 어떤 분이실지 모르겠는데 담대한 심장을 갖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손절을 하고 다시 거래가 실리니까 강력 배팅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약간 주먹을 한 대 맞아가지고 야구 배트로 한 대 때리려고 지금 복수열전을 좀 세게 했는데 이번에도 실패하면은 정말 좀 피해가 너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은 이제 복수열전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내가 실수한 종목들을 다시 들어가면 이렇게 비중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앞전에 내가 손실을 봤던 거를 이번에는 복구해야지.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그거 플러스 알파로 벌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계산해서 들어갔을 때 큰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가신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내가 수익이 나도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습관이 만들어졌을 때 매번 그런 식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먼저 주의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제 매수가랑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좀 위험한 구간은 아니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시작이 됐을 때 그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저는 타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걱정이 되는 건 비중뿐이고 이제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철강에 대한 산업도 이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부양 정책 그리고 철강에 대한 관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중국에 좀 강한 관세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너무 싸게 저가 공세를 하다 보니까 반덤핑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 만큼 중국에 대한 견제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기회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침체되었었던 철강에 대한 산업들이 한 번 더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관세에 대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지 않을까. 그래서 바닥을 짚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는 여전히 좀 바닥권에서 잘 잡으셨다. 여기서 더 빠지기도 사실상 어렵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34,000원에서 33,000원 요 라인 때는 수익을 계속 챙기면서 일단은 수익을 다 챙기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라인 돌파하고 나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으로 들어간 사람들과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 소화하는 물량 때문에 한 33,000원 내지 34,000원부터 좀 세론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나왔다가 일부 눌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는 또 4만 원 돌파 유무를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 이어질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지금 들고 4만 원을 바라보기보다는 한 번씩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그 파동에 맞춰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회비용적으로 좋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타이밍 전략 이제 제시드리도록 하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좋은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TCC 스틸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장 전략 조금 빠르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한알령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영국 웸블리에 입성을 한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얼마큼 또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파장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캐시카우 블랙핑크가 올해 또 월드 콘서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 얼마나 아티스트에 대한 라인업이 중요한지 거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질 수가 있으니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련주 흐름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랑 중국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무역 협정에 대한 가능성을 또 열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세에 대한 이슈들은 이제 협상에 대한 카드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이런 좀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세 때문에 주춤했었던 제조업들에 대한 반등 여력이 다시 한번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한령에 대한 이슈가 8년 만에 족쇄가 풀릴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큼지막한 이슈다 보니까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정보에 대한 팔로우업 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내일 이 시간도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